그냥 여러분들 표정이 다 보여. 네, 여러분 있죠? 요맘때는 다 누구나 긴장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냥 한 놈만 걸려봐라. 아주 그놈 없애버리고 내가 1년을 쌓으리라 하면서 명분을 찾고 그랬던 그런 때도 저 생각납니다. 한 달 전부터 아주 극도로 예민해져 갖고. 그런데 말입니다. 학교 가신 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이맘때 그냥 80점, 90점 올라갔고 나는 안전빵이다. 느긋하게 공부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똑같이 여러분 같이 그냥 불안하고 초조하고 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이 상태가 당연한 거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다만 제 답안지를 제출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라도 더 맞추겠다라는 그런 의지만 갖고 공부하시면 또 다 합격할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가겠습니다. 13번부터 가는 거죠. 재산세, 보유세 대장입니다. 그랬죠. 자, 지방세법상 2018년 재산세의 과세기는 이제 납세 의무자인 것을 모두 그러면서 자, 이거 뭐 물어본 거죠, 여러분? 납세 의무자 1년 내내 주구장창한 겁니다. 자, 이제 고르는 게 문제죠. 기억 5월 31일에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에 매매 잔금을 수령했대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했대. 그때 매도인은 납세 의무자냐 아니냐 그거 물어본 거죠. 그럼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수인이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이 돼야 되는 건데 매도인으로 했기 때문에 맞아서 틀렸어? 틀렸죠. 아깝이. 자, 니은 갈까요?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이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이자가 뭐가 되는 거죠? 매수 계약자가 돼서 바로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요거는 국가 등이 매도자이고 연부매매이고 무상 사용권이 보유됐을 때 매수 계약자한테 납세 의무가 있다는 규정을 물어본 거죠. 니은은 맞네요. 그럼 니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순간적으로 기억이 맞았나 못 맞았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기억 같은 경우 몇 개밖에 없죠, 여러분? 2개밖에 없죠. 근데 니은은 몇 개 나와 있어? 3개 나와 있죠. 어떻게 하랬죠, 여러분? 잘 모를 때는 많은 걸 골라라 그래서 내가 정확히 판단이 안 될 때는 내가 그냥 찍지 마시고 보기 지문을 보는 것도 아주 유용한 방법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기억의 순간대로 이게 맞는가 틀린가라고 순간에 헷갈릴 때는 결론 내지 마시고 보기 지문을 보십시오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전 요령이야. 자, 디귿. 신탁법에 따라서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 재산일 때 수탁자 납세의무자야 아니야? 납세의무자 맞죠? 다만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동일한 납세의무자로 본다?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각각 다른 그거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장난칠 건 그거 있다. 그래서 그것까지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든지 좀 저도 좀 마지막 시험이니까 마지막 동영이니까 좀 점수를 좀 올려주고 싶은데 그 의지와는 관계가 없죠. 결론 디귿 맞는 말이죠. 자, 리을 확인해 봅시다. 리을. 과세기는 이제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어떻게 됐다? 양수된 때는 양도이다. 이거 굳이 강조했죠. 팔고 떠나간 놈 잡는다 안 잡는다? 안 잡는다. 들어온 사람을 잡아라 그랬죠. 그게 떠올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요약집에는 17쪽부터 납세의무자 정리 잘해 두셔야죠. 네? 리을은 4개나 돼요. 네. 그러니까 항상 100% 그렇다는 건 아니야. 요거는 사실 제가 니은 리옥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냥 편의상 막 고쳐서 그런 거야. 항상 100% 3개 이상 난 맞은 거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야.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지. 어차피 답은 확률 게임이죠. 그래서 어쩌란 얘기야. 스퀘어 하란 얘기야. 하지 말란 얘기야. 확률상으로 높다 이거지. 100%는 아니다. 그 얘기야. 자. 14번 토지분 재산세 과세 방법에 대한 다음에 설명을 드리면서 토지 구분 문제죠, 여러분. 1년 내내 했네요, 여러분. 저는 올해 이런 스타일로 나오지 않을까. 분리,
종합. 이렇게 물어보면 웬 재수하고 맞아주는 거고. 근데 요즘 난이도 스타일은 분리면 분리, 종합은 종합 딱 구분해서 물어보기보다는 섞어놓고 분리, 별도, 종합을 네가 찾아봐라. 요즘 형태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14번. 1번. 주구장창 강조했던 거죠. 시의 공업지역과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의 소유자는 공장 부속 토지. 그럼 지금 공장 용지가 어디 있죠? 시에 있다고 그랬죠? 도시 안에 있잖아. 그럼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서 공단 안에 있어야 된다 했죠. 근데 여기는 뭐랬어? 공단을 제외한 지역이죠. 그러면서 기준 면적 뭐랬어? 이내분이라 했죠. 그러면 이때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별도죠, 별도. 그래서 예. 저는 뭐 좀 그래서 1번을 답으로 끄집어내 갖고 좀 부담을 좀 덜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항상 공장 용지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서 뭐 어디에 있다 나면 도시 안에 있다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어디 있어야 된다 여러분? 공단. 군운면이면 장소 제한 없다 그랬죠? 자, 그러면 1번과 4번을 묶어놓으세요 여러분. 1번과 4번 좀 묶어주실래요? 그럼 왜 1번과 4번을 묶으랬냐면요. 1번과 4번은 둘 다 소재지 조건을 위반한 겁니다. 근데 1번은 공장 용지고요. 4번 먼저 보죠. 시의, 자, 여기는 어디죠, 여러분? 개노, 어디야? 외의 지역이라고 그랬죠? 개노가 안에 있다고? 개노 외에 있다고? 개노 외에 있다고. 그러면 그때는 농지나 목장 용지는 면적 제한이 없이 전부 올라가는가? 종합이죠. 그래서 1번과 4번은 둘 다 소재지 조건을 위반했지만 공장 용지는 소재지 조건을 위반했다도 기준 면적 이내면 올라가고 별도로 가는데 뭐는 농지나 목장 용지가 소재지를 위반하면 전부 올라간다? 종합으로 간다. 그 얘기죠. 오케이? 예. 자, 2번 봅시다. 자, 2번을 보는 순간 여러분은 뭐가 생각나냐? 별사 종비가 생각나죠. 그래서 거기 여객 자동차 운수 뭐랬어요, 여러분? 사업. 이게 포인트죠, 사업.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 별사 종비 떠올라야 되죠? 아, 사업용 토지구나. 그래서 이렇게 여객 자동차 터미널. 그런데 문제는 여기 밑줄. 터미널이라는 게 중요하죠, 터미널. 터미널도 사업은 맞지만 터미널은 여러분 이번 명절 때 터미널 용지 갔다 오셨죠? 네. 그래서 이때는 공익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 여러분? 기타 영이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터미널 용지는 어디로 간다? 영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용은 어디로 가는데 별도지만 그게 공익 사업과 관련될 때는 어디로 간다? 영이로 간다.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요. 사업이 나오면 우린 별사 종비에서 어디로 돌리지만 별도인데 이 사업 중에서도 무슨 사업이면 공익 사업이면 어디로 간다고? 영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타 영리가 종류가 엄청 많죠. 올해 이거 신설 다시 재정비된 규정인데 그 중에서 기타 영리의 대표가 뭐가 나오면 여러분 공공기관, 각종 공사, 공단, 단지 등 공공기관이 뭐로 사용한다? 공공사업료로 사용한다. 그럼 어디로 가라 여러분? 영리로 가라 그랬죠. 영리.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나왔던 무슨 용지 여러분? 터미널 용지. 또 뭐가 나왔죠 여러분? 염병, 염전. 예, 요거는 이미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죠. 요거는. 또 요런 거 있었죠 여러분? 네, 터미널 용지라든지 요거 말고 이제 또 우리 부동산 공법상의 토지가 남 부동산 공법상 토지. 그래서 부동산 공법 여러분 제일 먼저 배운 게 뭐예요, 여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슨 그런 부동산 공법상 명칭이 나오는 토지는 다 올려 돌려라. 영이. 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뭐 도시개발법. 그래서 무슨 말이 나면 부동산 공법상 토지가 나면 얼로 돌려라. 공이 여기 써져 있잖아. 공법이잖아. 네. 그다음에 여러분 학계에서 배웠던 뭐 부동산 투자회사, 그래서 리츠라든지 또는 뭐 부동산 펀드, 예, 이런 게 나왔다. 예. 그 뭐 일로 돌리는 수밖에 없죠. 뭐. 요 정도는 꼭 좀 잡아 두셔야 되죠. 뭐. 다 외울 수는 없죠, 여러분. 우리 잠깐 어디 보시냐면은
영리로 다 빼버렸지만 기본서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서 뭐 장장 4, 5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죠, 여러분.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요걸 가지고 여러분이 되죠. 물론 영의 대표는 뭐죠, 여러분? 공장용지죠. 요거. 자, 갑시다. 3번 볼까요? 3번. 상가나 사무소 등, 자, 무슨 말 나왔네, 여러분? 밑줄. 영업용. 별사 종비네요. 그래서 부속토서 건축물 바닥 면적.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바닥 면적이 나오면 그냥 얼른 돌려버려. 별도. 곰발바닥, 소발바닥, 별도. 그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그냥. 안 되면. 그래서 용도 지역별 적용비를 곱해서 인해번은 올라가고, 별도. 초가면. 당연히 종합이죠, 뭐. 자, 5번. 마무리합시다. 꼴은 나왔네요. 뭐죠, 여러분? 4% 분리 과세 대상이죠. 그래서 우리 별도와 종합은 무슨 세율 적용하죠? 누진세율 적용하죠? 예. 분리는 뭘로 가죠? 비례세율로 가는 거죠? 예, 꼭 좀 잡으시고요. 자, 15번. 다음 중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역시 뭐 과세표준과 세율은 뭐 재산세에서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죠. 별표 3개짜리죠. 1번 토지, 건축물, 주택, 부동산이죠. 자,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는 우리 어떻게 했죠, 여러분? 내무 곱하기 내무 구조를 취해야 된다고 그랬죠? 지금 1번은 과표를 물어봤잖아. 과세표준 구조. 그러면 이때는 시가 표준액에다 뭘 곱한가? 공정시장가였죠. 이때 2번 모든 토지와 건축물의 공정시장가표는 70%이고 모든 주택의 공정시장가표는 60%다. 지나친 강조부사 뭐가 나왔지만 모든이 나왔지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모든은 제가 함정판 거죠. 마치 여러분한테. 자, 3번 건축물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것의 표준세는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의 몇 프로죠, 여러분? 1000분의 2.5. 몇 프로죠? 0.25%죠. 여기서 여러분 밑줄 법령이 정하는 건축물 이게 바로 뭐가 있는 거죠, 여러분? 거기 요약집 보실래요? 21조? 21조 요약집 잠깐 보세요. 세율 나와 있죠, 여러분? 거기 보면 건축물 세율이 몇 개가 있어? 3개가 나왔죠. 몇 프로짜리도 있고 4%짜리도 있고 0.5%짜리. 요게 예외 규정이고 기본은 몇 프로라는 얘기야? 025가 기본이다 그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예. 자, 4번 갈게요. 자, 4번은 그렇게 여러분한테 강조를 했던 부분은 아닌데 이걸 답으로 좀 해봤습니다.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의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에다 1000분이 얼마죠, 여러분? 1.4%라는 거죠. 다만 이때 0.14%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몇 프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0.23%, 즉 1000분의 2.3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다른 범위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얘기한 거죠. 그래서 4번을 답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별로 많이 강조했던 부분은 아닌데 21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도시적분은 탄력세율이 아니라 무슨 세율이랬죠, 여러분? 제한세율. 상한선만 제한이 있고 하한선은 제한이 없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1번과 2번과 3번을 우리가 명백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응? 자, 근데 4번은 잘 강조하지 않았던 부분이야. 그러면 잘 모르겠어. 그럼 넘어가. 5번 갑시다. 그럼 5번 시장 군수는 재해 등의 발생으로 세율 조정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 연도에만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거 뭐야? 탄력세율 맞는 말이죠. 그러면 1번과 2번과 3번과 5번이 명백히 틀렸다는 걸 알면은 4번을 내가 정확히 모르더라도 4번을 답으로 찍을 수밖에 없다 그입니다. 분명히 실전에서 이런 형태가 나올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지금 제가 4번을 답으로 한 이유는 4번이 중요해서 반드시 기억해서 외워야 할 내용이 아니라 실전에서 우리가 정확히 중요하지 않았던 부분도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싶어서 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기 나가는 문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계속해서 올해 예상해갖고 이렇게 나올 거 저렇게 나올 거 제 나름대로는 계속 연구하면서 여러분 시험에서 하나라도 더 맞추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만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15번에 4번이 답이 된 이유는 4번이 중요해서 답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명백하게 알고 있는 데서 답이 없을 때는 4번같이 잘 모르는 부분을 답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 이런 게 요즘 문제 특징이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다 알아들으셨죠, 여러분? 예. 자, 16번 갈게요. 다음은 주택이란 재산세 과세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아서 별표 2개. 자, 이 지문이 통째로 여기 지금 16번은 주택과 관련된 재산세 규정을 뭐하는가? 근데 여기 통째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여기 나오는 1, 2, 3, 4는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규정들이야. 그걸 모아놨을 뿐이야.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건 21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21쪽부터. 자, 확인하죠. 1번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여기까지는 사람이 몇 명이란 얘기야? 2명이란 얘기야. 그러나 주택분 재산세 몇 개 나온다 했죠, 여러분? 하나 나옵니다 그랬죠. 그래서 당해 주택이란 산출세액을 하나 나오는 거죠. 이때 이러한 세율을 적용하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자 여기 잘 버렸어. 합산한 구분한 합산한 과표랬죠. 합산한 동그라미 이거 출제는 장난칠 수 있다. 계속 강조해서 이걸 뭘로 구분한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으니까 확인하는 습관 들이시고요. 무조건 주택분 재산세 과표는 몇 개 나와야 돼? 하나. 사람이 몇 명이라도 2명이라도 하나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항상 뭐야? 합산한 과표. 이걸 실전에서 뭘로 바꿀 수 있다? 구분한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는 습관 들이시기 바랍니다. 2번. 소유자별 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택의 과세 표준액을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여기 밑줄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건 재산세 딱 2가지만 이랬잖아. 뭐? 별도 합산과 종합합산. 그래서 오늘 합산이란 말 나오잖아. 합산이란 말이 없으면 무조건 뭐다 해서 재산별 개별 과세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지금 강동구의 주택을 한 사람이 2개 이상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합산해서 과세하는가 각각 주택별로 개별 과세하는가 주택별 개별 과세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재산세에서 과세 방법은 재산세에서 재산에 대한 과세 방법은 원칙은 무조건 뭐다 여러분? 재산별 무슨 과세다고? 개별 과세다고. 근데 제가 원칙을 왜 썼죠, 여러분? 뭐가 있다고? 예외가 있다고, 예외. 예외가 딱 2가지다고, 뭐? 별도와 종합. 잠깐, 출석 점검하겠습니다. 저 좀 잠깐 보세요. 별도와 종합. 집에 갔는데 학원에서 전화 왔더라야. 그러면 제가 전화한 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어렵게 하지 마. 그냥 재산세는 여기 써져 있잖아요. 여기 뭐라 써져 있어? 합산 과세한다고 써져 있잖아. 그럼 요때만 누구다고 여러분? 소유자별로 합산 과세하라고. 합산 과세란 말이 없으면 어디로 가라고 무조건? 개별 과세로 가라고. 저는 이거 나올 때마다 틀려요. 헷갈려 죽겠어요. 난 네가 헷갈린다 그랬죠. 써져 있는데 뭘 보고 하는 거야 도대체. 오케이? 예. 자, 그래서 2번이 답이죠. 3번은 뭐죠? 그 유명한 겸용주택 남은 뭐랬어? 한 동인지 한 구인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랬죠? 그럼 여기는 뭐로 나왔네 여러분? 한 구로 나왔네. 그래서 한 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에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는 이때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100분의 50 이상 있다고 어떻게 한다? 전체를 뒤돌아본다고 그랬죠? 맞는 말이죠. 근데 여기 한 구가 아니라 뭐가 나면 한 동이면 그때는 어떻게 해서 주거용만. 예, 그런 거 구분할 습관 들이시는 거죠. 뭐. 자, 4번. 아파트 등의 밑줄 공동주택 하나,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 밑줄 하나.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이 하나 무슨 주택으로 분류하죠? 단독주택이지만 재산세를 때릴 때는 공동주택과 똑같이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서 재산세 계산하라 그 얘기죠. 5번. 주택의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무조건 바닥 면적이 몇 배야? 지방세는 무조건 지방세는 바닥 면적이 몇 배야? 10배야 무조건. 부속 토지를 판정할 때 지방세는 구분 이시 없이 바닥 면적이 몇 배? 10배. 다만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부속 토지를 판정할 때는 도시 지역 아니면 5배. 그 밖의 지역이면 10배. 기억나시죠? 예. 자, 17번. 별표 하나. 요거는 작년 재산세 물납에 대응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요약집은 23조, 주로 기본 통칙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자, 1번.
재산세 납부세가 얼마 초과하죠, 여러분? 500만 원. 요거는 기본이죠. 그리고 몇 개월 이내, 여러분? 예, 2개월 이내. 여기 1번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 물어봤습니다. 2번, 동일한 시, 군, 구별로. 왜? 재산세 누가 부과하는 거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니까 항상 과세단위 지역은 어디래서? 시, 군, 구죠. 납세자가 납부할 재산세 세액이 5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라. 즉 강동구에 있는 재산이다. 그러면 강동구에 있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합해서 500만 원 초과 여부 따져봐라 그 얘기야. 오케이? 네. 이때 초과 여부는 재산세에서 도시적분을 포함한 금액만을 기준. 밑줄. 요거 맞는 말이야. 절대 놓치면 안 돼. 따라서 이때 병기 고지되는 지역 자원시설세나 지방교세는 5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땐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 놓치면 안 되죠. 3번, 재산세가 분납 대상에 해당할 경우 지방교육세와 지역 자원세 함께 분납 처리한다 그러는데 아니죠. 부가세인 뭐만, 지방교육세만 역시 재산세와 함께 분납하시는 거고, 결론 낼게요. 지역 자원시설세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분납과 물납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얘는 뭐도 없죠? 부가세 없죠. 저거나 지역 자원세 딱 정리합시다. 분납, 물납 모두 인정 안 되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없다? 부가세가 없다. 왜죠? 재산세, 병기세 성격을 띠다 보니까. 자, 4번. 납부할 세액이 얼마 이하면 1,000만 원 이하인 거. 즉 500만 원을 초과했지만 1,000만 원 이하이다. 그러면 밑줄 500만 원 언제 내고 당초 납부 기한 내 내는 거고 500만 원 뭐하는 금액? 초과하는 금액만 언제 내는가? 분납 기한 내 내라는 얘기죠. 오케이? 네. 자, 그러면 건물분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여러분 건물분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고지세액이 800만 원이야. 야, 그러면 한 번에 다 800 내기 좀 부담스럽다. 야, 이거 몇 번을 나눠서 내자? 2번으로 나눠서 내자는 얘기죠. 그럼 당초 납부기한은 언제가 되는 거고? 당초 납부기한은 언제야? 아, 건물부 재산세 언제 내니까? 7월 말일 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때 한 번에 다 내기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떡하라? 나눠서 내라. 그럼 몇 월 이내? 분납기한은 2월 이내가 되는 거죠? 그럼 분납기는 언제가 되는 거야? 9월 말일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근데 고지서가 얼마 나왔으니까? 800이 나왔으니까 당초 납부기한이 얼마 내고 500만 원 이상을 내주고 2개월 후에 분납기한이 얼마? 300만 원 이하로 내야 된다 그 얘기죠? 응? 응. 나오면 맞춰야 되는 거야? 응. 진짜 나왔네. 내년 꼭 외워야지. 내년 아저씨 없어졌어. 5번. 지방자치단체장의 분납 신청을 받은 때는 이미 고지한 납세 고지서를 자, 몇 장을 끊어줘라. 자, 요거야. 이미 고지서 날라왔죠? 얼마짜리 날라왔어? 800만 원짜리. 그럼 나 뭐 하겠다? 분납. 그 고지서를 몇 장으로? 2장으로 끊어줘라. 그 얘기 여러분. 그래서 납기내 납벌 고지서 납세 고지서 요거 밑줄 하나. 요게 얼마짜리로? 500만 원짜리로. 그 다음에 분납기는 납벌 고지서 요거 얼마짜리로? 300만 원짜리로 2장으로 어떻게 하라? 구분하여 수정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서 다시 몇 장으로 발급해 주라는 얘기야? 2장으로 발급해 줘라. 그 얘기야, 여러분. 그래야 이거 들고 은행 가서 돈 내는 거지. 자, 18번. 재산세 종합 문제죠. 별표 3개. 역시 뭐 충분히 출제됐을 때 유형의 문제죠. 자, 1번. 과세기는 이제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 이때는 공보상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창문 열어야 돼? 누구야? 사용자죠. 왜?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요게 포인트다.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누가 나온가? 사용자 나왔죠. 그래서 1번은 납세 문제 물어봤네, 여러분. 17쪽 적으시면 되겠죠. 2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나 과세권자가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사용에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아, 틀렸죠. 이거는 비과세죠. 국가 등이 사용할 때 비과세를 적용 여부는 뭘 따져서 유상인지 무상인지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래서 유상은 뭐고?
과세고 무상만 비과세죠. 요약집에는 22쪽에 나왔죠. 자, 3번. 공부상의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하답니다. 그때는 공부상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뭔 개소리. 뭘로 가야 돼? 당연히 사실상이죠. 22조 현황 부과의 원칙. 무슨 과세 원칙? 실질 과세 원칙이죠. 뭐. 자, 4번. 법인 소유 재산으로서 법인 장부에 의하여 사실상 거래 가격을 증명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을 기준한다. 맞아, 틀려? 맞는 말이잖아. 재산세 과표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된다 그랬어? 시가 표준액이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절대 법인 장부 등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된다라도 사실상 취득가격을 하면 돼야 안 돼? 안 돼. 무조건 뭐마냐? 시가 표준액이죠. 이때 토지와 주택의 시가 표준액은 뭐가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토지와 주택은 무슨 가액을 시가 표준액을 하래서? 공시된 가액이라고 그랬죠? 토지에 대해서 공시된 가격이 뭐야? 개별 공시지가. 주택에 대해서 공시된 가격이 개별 주택 가격 또는 공동 주택 가격. 그걸 그대로 끌고 오라고. 오케이? 예, 21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죠. 5번. 공시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직전 연도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징수를. 아, 요거 5번 뭐 얘기하는 거야, 지금? 뭐 얘기하는가? 세부담 상한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150%는 뭐지만 원칙이지만 주택은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05, 110, 130. 그래서 주택은 제일 높아야 몇 프로야? 130이죠. 그래서 5번도 틀렸네요. 자, 문제 19번부터 이제 국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9번부터는 종부세 두 문제 배정해 봤습니다. 두 문제. 그래서 19번은 지금 계속해서 말이 되고 있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 종부세죠, 종부세. 그래서 내년에도 좀 많은 세법의 개정이 이루어질까? 그래서 여러분은 개정된 내용은 제가 아마 확정이 되면 내년도는 5월 토요일 날 이 오후 때에 아마 개정 세법 해석 특강을 아마 해야 될 거야. 그때 와서 꼭 학교 가신 분들 와서 들으셔야 돼요. 응? 세법이 매년 바뀌어. 그중에 내년 종부세가 제일 바뀔 거 아마. 그래서 올해 한번 계산 문제 물어봤습니다.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1세대 1주택 밑줄, 1세대 1주택 외의 경우 요거 하나,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경우 밑줄 하나, 두 가지로 구분해서 주택분 종부세 뭘 물어봤죠, 여러분? 과세 표준을 물어봤죠. 옳은 걸 물어봤네요. 그래서 요거는 요약집 뭐 25쪽 정도 보시면 되겠죠. 뭐. 만약에 19번이 실제 시험에 나오면 이건 출전이 여러분한테 맞이라고 주는 겁니다. 맞이라고. 작년에 더럽게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 그냥 하나 맞아라. 그리고 지금 논란거리가 되고 있고 개정안에 지금 복잡하게 국회에서 논란거리가 됐으니까 한번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와 다주택자를 구분할 수 있는지. 그게 첫 번째 과표죠. 자, 그러면 다주택자일 때는 공시가격 합계가 얼마? 근데 뭐가 나왔네? 시가가 얼마 나왔고 12억. 공동주택가격이 얼마나 해서 10억. 그러면 그거 이때 둘 중에 어떤 금액을 기준하는가? 시가야? 공동주택가격이야? 공동주택가격 공시된 가격이잖아. 그러니까 얼마를 갖고 기준하는가? 10억. 그럼 다주택자는 얼마 빼라고 여기서? 6억을 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무조건 뭘 곱해서 공정시장가를 몇 프로야? 80%잖아. 그럼 얼마? 3억 2천만 원. 그래서 1세대 1주택 외인 경우 가표는 3억 2천만 원이죠. 근데 4억짜리 하나 끄집어내놨죠. 2번에다가. 그래서 10 빼기 6은 4. 남았다 4. 하나밖에 없네. 땡큐. 그리고 2번 딱 찍으면 혼자 외로운 길을 가겠죠. 항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표를 물어보면은 뭐 확인하라고요? 요거 공정시장값을 꼭 확인해야 되는 습관 들여야 된다 그래서 분명히. 이거 안 곱해서 틀린 사람은 부지기수 나와요. 그럼 1세대 1주택자한테 하나냐? 딱 하나야. 뭐야? 9억. 이것밖에 없어. 뭐 어렵다고 그래 도대체. 어렵다는 사람 나 그분이 어려워 죽겠어 진짜.
답은 5번이야. 이건 솔직히 말씀 이거는 그냥 맞으라고 준 거야. 사기 진작 차원에서. 나는 사기 진작인데 여러분은 사기 꺾어버려? 응? 이해하셨어요? 아니 1세대 1주택자 다주택자 요게 차이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다주택자는 얼마 빼라고? 6월 빼고 1세대 1주택자 얼마 빼라고? 이것밖에 없어 뭘. 그래서 차이가 얼마야 지금? 차이가 얼마야? 2억 4천만 줄어들었죠? 누구일 때? 1세대 1주택자일 때 2억 4천만 원 줄었죠. 왜 2억 4천만 원이야? 여보세요? 여기서 얼마 차이 났어? 3억. 몇 프로? 80%. 그러니까 2억 4천만 원 줄어드는 거잖아. 1세대 1주택자는 과표가. 자, 흥분하지 말자. 흥분하지 말자. 목소리 크게 내지 마라. 20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별표 2개 충분히 유형으로 나오시는 문제죠. 자, 갑시다. 1번.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에서 별정을 제외한 거. 종합상가세 토지면 별도합상가세 토지만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대. 맞는 말이야? 네. 맞잖아. 그 유명한 주종별. 그놈의 주종별은 언제 써먹을지 모르겠대야. 2번. 재산세 과세균과 종부세 과세는 항상 동일하대. 맞아요? 네. 항상 동일하죠. 왜? 다 언제니까? 6월 1일로 가니까. 3번. 별도 뭐랬어? 합산과세. 종합 뭐랬어? 합산과세 토지. 그럼 얘는 재산세나 종부세 다 무슨 과세하는가? 합산과세하는 거죠? 다만 재산세는 어디 단위로 합산과세하고? 시, 군, 구구. 종부세는 전구. 이게 차이점이잖아. 국세와 지방세 차이점. 뭐 아무것도 아니네. 4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서 납부세액이 각각 얼마? 500 초과할 때는 납부기는 몇 월이네? 2개월이나 뭐 할 수 있어? 분할 납부할 수 있죠? 근데 재산세는 분납과 또 뭐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물납. 그러나 종부세는 물납? 안 된다 그랬죠? 5번.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은 재산세도 소유자별로 합산과세한다. 또 얘기하네. 무슨 소리야? 종부세 과세 대상인 주택은 재산세에서도 합산과세야? 재산세 무조건 무슨 과세라서? 개별 과세라고 했죠.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때릴 때는 무조건 재산별 무슨 과세고 개별 과세고 뭘 때릴 때는 종부세 부과할 때는 무조건 무슨 과세야? 여기는 소유자별 무슨 과세? 합산 과세. 제발 좀 구분해달라고요. 또 쓰겠지. 기본세도 3번, 문제집에도 3번. 적고 또 적고. 응? 옆에다 적을 데가 없는데 저기 또 적네. 순간으로 당황스러운 거죠. 지금 5분이 보입니다. 여기저기 딱 여기다 걸쳐서 억지로 걸쳐 적어놨는데 또 오네. 예배는 여기 뭐야? 별도와 뭐만? 종합. 무슨 과세야? 합산과세. 당연히 종부세도 무조건 뭐야? 합산과세죠. 자, 21번부터 양도소득세 갈게요.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양도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다 옳지 않은 거 물어봤네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양도의 개념, 요약집은 예, 여러분 27쪽 정도 적어놓으시면 되겠어요. 27쪽. 자, 갑시다. 1번 실체적 권리를 회복하는 등기 환원. 요거 사실상 이전이야? 형식상 이전이야? 형식상 이전은 실체적 권리 회복 등기니까 당연히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죠.
자, 2번 나왔네요. 뭐 나왔어? 명의 신탁. 하여튼 신탁이 나면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잖아. 왜? 사실상 이전이니까 형식상 이전이니까 형식상 이전. 2번이 답이죠 뭐. 3번 채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다. 밑줄 여기까지. 이게 그 유명한 뭐죠 여러분? 양도 담보죠. 그런데 담보 사유가 뭐가 됨으로써 소멸돼서 어떻게 됐다? 환원됐다. 그럼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죠. 갈 때 안 봤으니까 올 때도 양도를 안 보는 거죠. 그래서 담보 사유 소멸 밑줄 저거 이게 뭘 말하죠? 채무 이행을 말하는 거죠. 채무 이행. 자, 4번. 교환 계약이 취소됐대. 여기 여러분 밑줄 교환. 당연히 양도야 양도가 아니야. 양도이죠. 근데 얘가 어떻게 됐다 다시? 취소. 그럼 다시 양도로 안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 나타나는 바람에 선의 제3취득자. 이게 중요한 키워드야. 그래서 돌려줬다 못 돌려줬다? 못 돌렸다. 그럼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얘기죠. 자, 5번. 토지를 매수하는데 금원을 출자했다가 동토지를 매각하는 그 출자 이상을 어떻게 했대? 환급받아. 양도를 봐야 돼 안 봐야 돼? 당연히 봐야 되는 거죠 이때는. 왜? 당초 금액보다 더 많이 돌려받았으니까. 자, 22번.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별표 3개짜리죠. 뭐 비과세 또 나왔죠. 그래서 요거는 올해 1세대 1주택 요거 22번 문제는 1세대 1주택 종합 문제. 1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거래 당사자가 매매 계약서의 거래가격을 실질 거래가격과 다르게 적은 경우 밑줄 여기까지. 이거 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1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 써져 있잖아. 거래 당사가 매매 계약서의 거래가격을 실질 거래가 다르게 적었다 했잖아. 뭐야 이거? 허위 신고지 뭘 이중계 쓴 거 아니야. 그럼 비과세 해줘 안 해줘? 안 해준다고 그랬잖아. 여러분 요건 28조 비과세 배제 규정이잖아. 그래서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에서 무슨 요건 충족했는데 비과세 요건 충족했는데 얘가 무슨 신고했다고? 허위 신고했다고. 그럼 비과세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안 해주고 과세한다고. 이때 과세가 되는 세액은 자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밑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산출세 여기까지 밑줄 하나. 이게 뭐야 여러분? 과세할 때 세액이라고 그랬죠? 다시 밑줄 매매 계약서의 거래가격 실질 거래가 차액 이 둘 중에 어떤 금액이야? 큰 금액이야? 적은 금액이야? 적은 금액을 뺀다고 누차 강조해서 요약집봐 28조. 28조 요약집 보면 4번에 보시면 비과세 배제 4번에 무슨 규정을 빼라고 됐어? 적은 금액을 빼라고 강조 또 강조했어. 그래서 요거는 이미 계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나오면 설명형으로 나온다. 설명형으로 나왔을 때는 출제는 딱 하나다. 적은 금액을 뭐로 바꾼다? 큰 금액으로 바꿀 것이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의미로 답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몇 조? 28조. 비과세 배제 규정이죠. 네, 답 1번. 2번. 양도 당시 실질거래가 10억 원이 1세대 1주택 밑줄 여기까지. 그럼 양도 당시 실질거래가 10억인 주택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고? 고가주택. 따라서 비과세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죠. 여기 밑줄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밑줄. 그럼 이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한테? 비과세 요건 충족했는데 무슨 주택이라는 거야? 고가주택이라는 얘기죠. 그럼 무조건 뭐가 떠올라야 돼? 안분 계산이죠. 밑줄. 이때 안분 계산 어떻게 하죠? 양도 가액에서 9억 원을 차감한 가액을 뭐로? 양도 가액으로 나눈 비율 밑줄. 이걸 우리는 뭐랬어요 여러분? 안분 계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고가주택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안분 계산이 자동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야. 연결 안 되면 아직 공부가 안 된 거예요. 자, 3번. 직장의 변경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로 이전하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요거는 보유기간, 거주기간의 예외 규정을 말한 거죠? 31조. 4번.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는 이때는 해당 거주자가 뭐야? 선택하는 순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28쪽 적어 놓으시면 되겠네요. 5번. 국 외에 소재하는 주택은 국외 소재 주택은 무조건 과세야. 그리고 국내 주택수 계산할 때 포함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자, 23번. 계산 문제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서 계산 문제 35쪽 적어 놓으시고요. 자, 밑줄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조합은 입주권이죠. 자, 조합은 입주권을 양도했는데 뭐로 취득했대? 조합원으로서 취득이죠. 위에다 적어. 조합원으로서 취득했으면 해준다고 그래서 안 해준다고 그래서 조합원으로 취득했다면 해준다고 그랬죠.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할 때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조합원으로서인지 조합원으로부터인지 그거 분명히 확인해라 그랬어. 예. 자, 그래서 조합원으로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 양도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죠. 이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금액은 전액 공제 주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한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 인가 전까지 양도 차이로 한정한다고 그랬죠. 34쪽에 다 나와 있어. 자, 그러면 이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무슨 금액 기준이야? 양도가액 기준이야? 취득가액 기준이야? 양도 차익 기준이야? 양도 차익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1번에다 함정을 파놨죠. 바로 위에다가. 그러니까 글자 확인 안 하면 당하는 거죠. 양도 가액이 아니라 뭐다고? 양도 차익이라고. 그럼 이제 우리 보유 연수는 몇 년이야 여기서는? 4년. 종전 주택을 취득한 또 관리처분 계획 인가까지가 보유 기간이랬죠. 그래서 4년 곱하기 조합원 입주권에 몇 프로 곱해야 돼? 3%. 그래서 몇 프로인가? 12%. 뭐에 12% 해주란 얘기야? 양도 차액의 12%를 뭘로 빼란 얘기야?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으로 빼란 얘기죠. 자, 35쪽에 다 나와 있어. 24번. 다음은 소득세법 97조 2에 따른 증여 이월 과세와 소득세법상 제101조 제2행에 따른 부당예산 부인의 증여 후 양도 밑줄 증여 이월 과세 증여 양도 이거 비교 문제죠. 요약집 36쪽. 별표 3개짜리.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증여 이월 과세일 때는 누구를 수중자가 양도자가 돼서 납세무자 되는 거죠. 근데 증여 후 양도할 때는 누가 직접 양도한 걸 본다고 그랬기 때문에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 보기 때문에 증여자가 양도세 납세무자 되는 게 특징이야. 따라서 이때는 증여 이율 과세일 때는 수중자가 바로 양도자가 돼서 납세무자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증여 당사자 간의 연대 납세무가 있어 없어? 없다 그랬죠. 그러나 증여 후 양도할 때는 누가 양도한 걸 보기 때문에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 보기 때문에 수중자와 무슨 의무를 부담한다? 연대 납세를 부담시킨다고 그랬죠? 36쪽에 다 나와 있어. 그래서 결론 2번이 답이네. 뭐와 뭐가 있음과 없음이 바뀌어 있죠. 자, 3번과 4번 묶으시고요. 이게 결론이죠. 결론. 그래서 3번을 보시면 증여 당사 적용자서 보면 증여 이월 과세일 때는 누구일 때만 적용한다고? 배우자와 직계준비석이죠. 근데 증여 양도는 누구일 때만 적용한다고요? 배우자와 직계준비석을 제외한 특수관계이죠. 근데 증여 이월 과세는 뭘 양도할 때만 적용하고 부동산이나 시설물 이용행위 걸 양도할 때만 적용하는 것이고 증여 양도는 뭐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전체 다 적용. 그러니까 얘는 주식이나 파생상품도 적용하는 거 안 하는 거? 하는 거죠. 증여 양도는. 자, 4번과 5번. 네, 죄송합니다. 아까 3번이 아니라 4번과 5번이 결론인데. 자, 죄송합니다. 4번과 5번이 해당 규정의 결론입니다. 4번과 5번이 결론이야. 그래서 둘 다 취득 시기와 취득가액은 언제 취득한 걸 보고 둘 다 증여자 당초 취득이죠.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증여자 당초 취득을 취득한 걸 보고 이때 그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실제 양도가에서 차감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해. 근데 이때 증여를 받았을 때 기납한 증여세가 있다면 증여 이월 과세는 그 기납부 증여세를 어디에 산입하지만 필요 경비를 산입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했어. 그런데 증여 후 양도 때는 증여세를 어떻게 해준다 그랬어?
환급해 주기 때문에 필요금을 산입한다, 못 산입한다, 못 산입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번에 나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모의고사 나간 거 있죠? 실제 동영 모의고사? 응? 네. 그거는 꼭 정리해야 되는 거야. 네. 네. 그래서 계산 문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올해 실전 예상 문제로 맞는 게 동영 모의고사야. 네. 자, 25번. 다음 중 2018년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별표에서 4개짜리죠. 다만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주택과 조합인 주권으로 구분해서 판단하라 그 얘기죠. 네. 역시 세율 37쪽 적어놓으시면 되겠네요. 1번 미등기 양도는 몇 프로죠? 70%죠. 근데 비삼용 토지는 어떡하죠 여러분? 누진세도 몇 프로 할증가세죠? 10% 할증가세죠? 예. 2번 1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은 몇 프로고? 50%. 1년 이상 2년 미만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몇 프로야? 40%죠. 그래서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몇 년 이상을 보유해야? 2년 이상을 보유해야 뭐가 가능해? 누진세율이 가능하다고 했죠. 양도소득세 누진세 제일 적은 거랬어요, 여러분? 네. 다시 한번. 양도소득세 제일 적은 세율이 무슨 세율이다? 누진세를. 그러니까 가능하면 무슨 세율을 맞아야 돼? 누진세를 맞아야 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실무 나가면 이런 걸 다 통제해 줘야 돼, 여러분이. 그래야 공인중개사가 되면서 부동산 전문가로서 컨설팅 수수료를 먹는 거지. 중개 수수료 봐야 얼마나 먹어. 요즘 뭐 한방, 다방, 있는 없는 다 나오고 있는데. 중개만 갖고 먹겠어? 3번.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밑줄 골프회원권 나왔다. 골프회원권. 골프회원권이면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시설물 이용회원권이 떠오면서 무슨 자산으로 분류한다고 그랬어? 기타 자산. 기타 자산은 무조건 무슨 세율이랬어? 누진세율이라고 했죠. 그거 물어본 거죠. 자, 4번.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 조합원 입주권은 50% 세율 적용한다. 맞아? 틀렸죠.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50% 세율 적용 대상의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한다고 해서 제외한다고 해서 제외합니다. 그랬죠. 4번이 답이죠. 특히 4번과 5번 묶어놓고요. 요게 올해 2018년도 다 신설된 규정들이죠. 자, 5번. 조정 대상적에 있는 1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이래. 이때는 누진세를 적용한다. 맞아, 틀려? 맞잖아. 조정 대상적일 때 규제 대상자는 1세대 몇 주택 이상자? 2주택 이상자가 규제 대상이지 1세대 1주택은 규제 대상이 아니야? 어디 있다더라도. 서울에 하나 있다. 그러면 그건 규제 대상이 아니야. 서울이라도 몇 주택 이상자 규제 대상인가? 2주택 이상인가,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 오케이? 예. 자, 26번. 다음 자료에 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시 밑줄 뭘 물어봤는지 확인해야 되지. 뭘 물어봤어? 분납 기한과 분납 가능액을 물었죠. 별표 하나. 요거는 아직 안 나왔지만 시험에 이런 형태는 아직 안 나왔지만 한 번 정도 정리하자. 40쪽 적으시고요. 물어본 게 뭘 물어봤어요, 여러분? 응? 예정 신고 기한을 물어봤어? 분납 기한을 물어봤어? 분납 기한을 물었죠. 자, 지금 양도일이 언제 여러분? 7월 25일 2018년 7월 25일이래. 그러면 이때 여러분 예정 신고는 양도소득세 납세무 성립일은 언제야? 예정 신고는 양도소득세 납세무 성립일이 언제야? 아, 일났네. 납세무 성립을 물어봤잖아. 뭐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실전에서 이러면 그냥 당해? 마음만 급하면 안 돼.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급하게 하느라고 틀리잖아. 급하게. 예정신고나 납세무 성립일이 언제냐고 물어봤잖아. 그럼 언제야? 과표가 발생한 달에 말일이랬잖아. 그래서 언제? 7월 30일에 예정신고는 양도소득세가 납세 의무가 발생한 걸로 보아서 이날로부터 몇 월 이내? 2월 이내 말일 기준이었죠. 말일. 이 말일이 기준인 게 이때 납세는 성립한 걸로 보기죠. 그럼 이때가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예정신고 기한이죠.
여러분 시험 볼 때 성격 급하면 안 돼. 제가 그래서 많이 피봤어요. 또 1차는 그래도 괜찮아. 틀려도 다른 데서 커버가 되니까. 근데 주간 시기 때는 한 번 틀리면 그냥 회복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예정 시국에는 언제야? 9월 30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까지 내라고 얘기해줘야 돼? 9월 말까지 내야죠. 근데 양도세 계산해봤더니 양도세 납부세액이 지금 얼마 나왔어? 얼마 나왔어? 1,800. 그러면 여러분, 얼마 초과했네? 1,000만 원 초과했으니까 뭐 할 수 있네? 분납할 수 있네. 그럼 분납기한 잡아줘야 되겠죠? 예정신고일부터 몇 월 이내야? 2월 이내잖아. 그래서 예정신고기한부터 2월 이내. 언제야? 11월 말까지가 뭐가 되는가? 분납기한이 되는 것을. 그러면 9월 30일은 뭘 물어봤어? 예정신고 기한이죠. 그래서 9월 30일 찍는 사람 나온다고. 제가 이 문제 왜 내는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정말 내가 이 문제를 몰라서 틀리면은 억울하지는 않아. 내가 공부를 안. 근데 뻔히 알면서 순간적으로 급하게 푸는 거죠. 뭘 물어봤는지를 체크를 안 하고 푸는 거죠. 그럼 이건 정말 피눈물 흘린다고 나중에. 이런 문제가 많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출전에 항상 뭘 물어보는지 정확히 체킹하는 습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분납기한은 언제가 되는가? 11월 30일이 돼야죠. 자, 그러면 얼마니까? 1,800이나 당초 예정 신고도 얼마 내줘야 되고 1,000만 원 이상을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분납기한이 얼마? 800만 원 이하죠. 그럼 저는 요걸 물어봤잖아. 물어본 게.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이걸 물어봤잖아. 오케이? 응. 그러니까 출전이 어떤 걸 물어본지 지금 감을 못 잡으면 이제 가는 거야. 분납 가능이건 언제 때 내는 걸 말하는가? 분납 기한시 내는 금액을 말한다고 그랬잖아. 분납 기한시. 오케이? 우린 여기서 틀려야 돼. 그리고 이게 실제 나면 맞춰야 되는 거고. 실제는 한 번만 합시다. 자, 27번. 국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설명서 옳지 않은 별표 하나. 그래서 국외 부동산 한번 보충 정리합시다. 40쪽이네요, 요약지. 제가 동영모의고사 올해 마지막이죠, 이게? 예. 다음이 이제 뭐죠? 100선인가요? 예. 100선인데 저는 100문제 안 하고 80문제만 하겠습니다. 80문제만. 응? 왜 100선 안 하냐고? 16개짜리 무슨 100문제까지만 해. 저는 80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험 보기 전에 마지막 제 입장에서는 최종 다시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십시다라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혼자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야. 짧은 시간 내에 한번 쭉 뽑아갖고 확인 사살 들어가는 거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때는 뭐 새로운 문제보다는 정말 중요하고 기본적인 문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정리할 문제를 위주로 해서 80문제로 합니다. 그래서 들으십시오. 네. 그 시간에 나 혼자 공부하지 개뿔 여태하는 걸 그때 가서 혼자 하겠냐. 자, 국외 별표 하나. 마지막 정리합시다. 자, 국외 부동산은 제가 여러분 매우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서 냈다기보다도요. 혹시 출제가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기본적인 내용 확인하는 의미로 만들어봤습니다. 자, 1번. 양돌 현재 국내 계속하여 5년 이상 주소나 거주를 둔 거주자, 밑줄자. 이게 국외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몇 년? 5년이죠, 5년. 그럼 여러분, 위에 문제 지문에다가 이렇게 봐. 국외 부동산 양도소득세 아니라 종합소득세일 때는 국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제 지문이 나왔죠? 이때 이걸 위에다 적으라고.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뭐로 바뀌면 종합소득세일 때는 어떻게 될 거냐고. 그럼 1번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죠. 종합부동산세가 되면 이때는 뭐야? 모든 요거 구분하라고. 뭔 소리나 도대체 집에 갈까? 근데 다음에 또 들으라고? 못 듣겠다 스큐야. 국외 자산에는 무슨 소득이 여러분?
임대소득은 뭘로 가시하는 거고 종합소득세로 가시하는 거고 여러분. 응? 여기는 무슨 소득이야? 양도니까 여기 뭘로 가요 여러분? 양도소득세로 가는 거죠? 지금 어디 거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어디 거 얘기하고 있어요? 국외 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때에 납세 의무자는 국외 자산일 때는 몇 년 이상이지만 5년 이상이란 말이 나와야 하지만 오로지 5년 이상 국내 주소를 둔 자지만 국외 자산 임대에 대한 무슨 소득은 종합소득세는 못하고 모든 거주자다고. 물론 국외 자산이니까 누구만 내는가? 거주자만 내는 거죠. 비거주는 무조건 내는가 안 내는가? 안 내는 거죠. 응? 네. 자, 2번. 양도 차익은 뭘로 계산하라고 여러분 국외 자산도 실가로 하라. 이게 대원칙이 하여튼 실가 양도세는. 다만 양도 당시 실가로 확인할 수 없대. 그때는 양도 자산 소유자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밑줄 뭐로 가는 거고? 시가. 밑줄 시가. 이게 두 번째 예외 규정이죠. 근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대. 그때 밑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에. 그래서 요 양도차익 계산 방법 원칙이 뭐고? 실가고 예외가 시가 또 마지막 상증법상 준용평가에. 이렇게 적용 순서 확인하시고요. 3번 양도차익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환산율은 즉 외국 부동산이니까 우리는 원화로 바꿔야 되겠죠?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 즉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의 외국환 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맞는 말이죠? 예. 4번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 모두 적용하지 않는데 맞아 틀려?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죠. 뭐는 못 받지만 특별공제는 못 받지만 다만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딱 두 가지만 받아. 뭐 국외 부동산 등 하나 또 뭐 국외 주식 등 하나 두 가지만이야. 뭐는 파생상품은 국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합산 공제 준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한 이유가 올해 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한 거야. 자, 5번.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 밑줄 여기. 외국의 법령에서 납부하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것. 이게 뭐죠, 여러분? 외국 납부세액 저거. 외국 납부세. 외국에서 양도소득세 등 세금으로 낸 금액이 있다면 그럼 그 나라도 가세고 우리나라도 가세가 국가 간에 무슨 가세가 돼? 이중가세가 되죠? 그래서 이중가세 조정 방법이 두 가지 중에 하나다는 얘기야. 밑줄 세액공제와 산입, 필요경비 산입 방법. 둘 중에 뭐야? 하나를 선택이죠. 선택 규정이야? 네, 선택 규정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 28번. 양도소득세가 난 다음에 설명 중 옳혀서 별표 3개짜리죠. 종합 문제죠. 1번 취득 당시 조정 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몇 년 이상에 대해 2년 이상에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조정 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의 추가 요건이야 완화 요건이야? 추가 요건이죠. 2년 이상 보유는 물론이지만 2년 이상 어떻게 된다? 거주해야 된다. 자, 28쪽 적으시고요. 2번 조정 대상 지역에서 법령에 정하는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누진세대 몇 프로 할증 가세요? 10% 할증 가세죠. 이때 그 10% 할증 가세뿐만 아니라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받을 수 없다. 맞아 틀려? 틀렸잖아. 뭐는 못 받지만 특별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뭐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이 답은 2번이죠. 전혀 본 적이 없다. 왜 본 적이 없다고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 자, 요 내용은 여러분 뭐 38쪽 정도에 적혀 있죠. 38쪽 적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3번 갑시다. 3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토지랍니다. 그러면서 얘를 환산 취득 가액으로 양도할 차익을 계산할 때는 자,
이때는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의 보유연수 곱하기 3% 곱한 것을 양도가서 차감할 수 있다. 뭔 개소리.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33쪽 넘어와 요약지. 자,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실제 취득 가액으로 하지 않고 뭐라면 매감 환기라면 기타 필요경으로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온다서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온다. 주구장창 얘기했죠? 그거 물어본 거잖아. 그러면 밑줄 3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토지를 양도했다죠. 근데 그놈을 뭘로 했대 밑줄? 뭘로 했대? 환산 취득가를 했다죠. 환산 취득가에. 그러면 당연히 환산 취득가액 외에 뭐가 나와야 돼?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르고 따옴표 나와 있죠? 따옴표 밑줄.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보유연수 곱하기 3% 밑줄 쳐.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을 양도가서 차감할 수 있는 거죠. 이때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을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죠, 여러분?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양도 물건별 공제를 했죠? 공제를 어떻게 했어, 우리? 3철 찍고 하나 했죠? 그러면 취득 당시에 기준시가가 나왔는데 지금 뭐니까? 토지다라고 했으니까 기준시가는 뭐가 된가? 개별 공시지가가 나온 거죠. 이거 죄송합니다. 틀렸네. 예. 이거 틀렸네. 죄송합니다. 답이 두 가지네. 이거 2번은 물론이고 몇 번? 3번도. 이거 보유연수 곱하기 3% 이걸 좀 그냥 내버려둬. 예, 내버려놓고 답을 두 개로 하거나 아니면 지워버리고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보유연수가 왜 나왔죠 여기? 3%가 나와야 되는 거죠? 왜 3%죠? 토지, 건물, 그리고 뭐니까? 등기된. 그래서 여러분 그냥 거기에 이렇게 합시다. 그냥 2번을 답으로 하고, 응?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가로 보유연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 요걸 지워버려. 이게 지금 오타가 나와 있네. 그래서 요거 이렇게 지우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냥 복수의 정답을 해. 그냥 3번도 틀렸다. 그래, 하나라 더 맞으니까, 씨. 요거는 제 실수한 겁니다. 의도치 않은 실수입니다. 보유연수를 지워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틀린 답을 하시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양도 물건 공제인데 토지라고 그랬죠, 여러분? 토지인데 그럼 토지는 몇 프로 여러분? 3%. 그럼 미등 양도는 몇 프로야? 0.3. 근데 거기 뭐라 써놨기 때문에 등기된 그러니까 미등 양도 10이 걸지 말란 얘기죠. 그러면 토지니까 뭐가 나온 거죠,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가 나온 거죠. 이해하시나요? 참 요렇게 만든 건데 제가 그거를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실수를 해갖고 의도치 않게 보유연수가 나왔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신 거죠, 지금? 그래서 그냥 쿨하게 그냥 복수의 정답 하시고 2번과 3번.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3%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갑시다. 4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어떻게 됐다? 공탁됐다. 그때는 언제 양도한 걸 봐죠? 소송 판결 확정일이죠. 자, 5번. 예정신고 기한 이내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뭐야 여러분?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무신고. 근데 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뭘 했대? 신고를 했대. 그럼 그때는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를? 50%를 감해준다. 올해 개정된 거죠? 예, 정리해 두시고요. 자. (10분을) 쳤다가요. 그냥 가요, 그냥. 예. 그냥 갑시다. 29번. 이제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으로 가십니다. 요약집 41조. 별표 3개로 저는 예상합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 금액 계산에 관한 설명이 드린 것이죠. 이제 조금 난이도 종합 문제죠.
1번 부동산 임대소득에는 사실상의 모든 부동산 밑줄 부동산은 물론이지만 모두 밑줄 부동산상의 권리도 과세 대상인 거죠. 이때 부동산상의 권리는 뭐 전세권, 임차권은 물론이지만 공익사업과 관련이 있는 없는 지지는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죠.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지는 어디로 간다 써? 기타소득으로 간다 그랬죠. 지지가 뭔지 아시죠? 예. 나도 이제 얘기 안 해. 2번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밑줄 얘는 당연히 뭐야? 비과세죠. 그래서 금액과 관계 이시 없이 얼마 받았냐를 묻고 묻지 않고 비과세야. 예. 그런데 단 밑줄 하나하나씩 전개돼 과세기간 종료 현재 또는 양도 현재 기준시가 9억원 초과할 때 밑줄자 무슨 주택이야? 고가주택. 다시 밑줄 국외 소재주택 밑줄자 얘들은 무조건 과세죠. 과세. 그래서 여기는 비과세 배제죠. 예. 자 3번 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합계액이 얼마 밑줄 2천만 원 이하. 얘는 주택수와는 관계이시 없이 금액으로 따지는 거죠. 저 주택수와 관계없이 뭐다? 과세하지 아니한다. 뭐란 얘기야? 비과세란 얘기죠. 자 4번 잘 보셔야죠. 주택에 대하여는 무조건 간주임대를 계산하나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은 보증금 등의 합격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간주임대를 계산한다. 맞아 틀렸잖아 여러분. 틀렸잖아.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은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무조건 간주임대를 과세죠. 그러나 뭐는 주택일 때는 원칙 간주임대를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다만 누구일 때만 과세한다 그랬어. 332가 기억나야 돼. 주택은 332가 또 뭐야? 3주택 이상을 소유하면서 받은 보증금액이 3억 원을 초과야 이상이야? 초과야. 그때만 주택일 때는 간주임대 계산하는 거죠. 자,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5번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서 이에 대응되는 뭐를 차감한 거죠?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죠? 맞는 말이야. 총수익금에서 뭘 뺀가?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 무슨 금액이 되는가? 사업 소득 금액이 된가? 다만 이때 총수익 금액은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가? 4가지. 임대료, 간주임대료, 관리비, 보험 차액을 포함한 총수익 금액이죠. 그래서 앞에 거는 여기까지는 총수익 금액을 꾸미는 얘기죠. 다만 이때 관리비는 실제 납부한 전기료나 수도 등의 공공요금 포함하는가 제외하는가? 제외하는 거지. 자, 5번, 30번. 결론. 이게 이제 결론보다도 결론이 있지 뭐. 그러니까 과세하냐 안 하냐 판단하는 거죠. 별표 2개. 최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난이도 높은 문제죠. 갑시다. 1번. 한 개의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소득세가 과세되나 안 되나? 응? 뭘 받았어? 그럼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우리 부동산,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갑시다. 부동산 임대 사업 금액이 나왔죠. 금액. 그래서 이렇게 끝자가 소득세법상 끝자가 뭘로 끝나면 금액으로 끝나면 오는 과세에 대해서는 확정된 금액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항상 우리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금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발생한 무슨 금액에서 총수익금에서 뭘 빼라고? 필요 경비를 뭐한 금액이야? 뺀 금액. 이게 과세 대상이 되는 무슨 금액이 되는가? 소득 금액이 되는가? 네. 그러면 요때에 총수익 금액은 몇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여러분? 4가지로 구성된다. 뭐하고? 임대료. 그 다음에 간주 임대료. 그 다음에 관리비. 그 다음에 보험 차이. 이렇게 몇 가지로 구성된다고 여러분? 4가지로 구성된다. 그 얘기죠.
그럼 임대료는 뭐 생각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냥 월세 생각하라고, 월세. 그럼 우리는 임대를 줄 때 월세만 받는 게 아니라 뭘 받아? 보증금이나 뭘 받아? 전세금을 받겠죠? 어? 그래서 전세 계약을 맺으면 무슨 계약? 전세금.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뭘 받으면? 보증금. 얘는 과세 대상 소득이다, 아니다? 어? 보증금과 전세금은 과세 대상인 소득이야, 소득이 아니야? 아, 소득이 아니잖아. 얘는 돌려줘야 되는 금액이잖아. 이해하셨어요? 보증금과 전세금은 임대차 전세기간에 끝나거나 임대차 계약 기간에 끝나면 돌려줘야 되잖아, 임차인한테. 그 대신 임차 목적물을 반환받아야 되는 거죠? 그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주택을 임대하면서 전세금을 받은 사람은 과세 대상 소득이 있고 없고? 없고. 뭘 받은 사람은 월세를 받은 사람은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같은 부동산이라도 임대차 조건에 대해서 과세 대상 소득금이 달라져 버리죠? 그래서 요거는 원칙 소득은 아니지만 네가 이걸 보증금과 전세금을 은행에다 예금해서 뭐가 나와? 이자. 그럼 그 이자를 뭐로 보게 해서? 월세로 보아서 계산하겠다. 요게 뭐야, 여러분? 요게 뭐야? 간주임대료죠, 간주임대료. 그래서 간주임대료에 대한 뭐에 대한 거야, 여러분? 뭐에 대한가? 보증금과 전세금을 뭘로 환산해서? 월세로 환산해서 계산하겠다. 이게 뭐야, 여러분? 간주임대료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보증금과 전세금 그 자체는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단 얘기야. 오케이?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부과되는 게 뭐가 있다? 간주임대료. 그래서 간주임대료 뭐와 관련된가? 보증금. 그러면 이때 요 간주임대료는 모의등일 때는 상가등일 때는 무조건 간주임대료 과세를 하고 안 하고? 하고. 모일 때는 주택일 때는 다시 뭐와 뭐로 나눠서?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원칙은 과세를 하지 않지만 모일 때는 3, 3일 때는 이때는 주택이라도 간주임대료 계산한다, 안 한다? 한다. 그 얘기한 거죠? 네. 자, 그래서 결론 냅시다. 뭘 받았어요? 보증금. 뭔데? 상가. 그럼 상가면 보증금은 과세 대상 자체는 아니지만 여기서 뭘 때려서 간주임대료 계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세 과세 돼야 안 돼?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자, 2번. 국내 소재 3주택을 소유한 자가 받은 주택 임대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돼? 3억 원 요건 충족했어? 못했어? 이거는? 못했잖아. 왜 못했어? 초과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여기는 얼마니까? 3억 원이죠. 그럼 그때는 보증금에서 간주임대료 계산해야 안 해? 안 하는 거죠. 오케이? 예. 자, 3번. 주택 한 채만을 소유한 거주자 밑줄. 그럼 1주택 소유자라는 얘기죠? 그 원래는 뭐야? 비과세죠. 근데 다시 밑줄.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얼마야? 밑줄. 10억 원이 해당 주택 밑줄 쳐? 그럼 무슨 주택이네? 고가주택. 그럼 다시 뭐로 가는 거야? 과세죠. 근데 밑줄 다시 뭘 받았대? 전세금을 받았다. 그래서 전세금. 그럼 1주택 소유자의 전세금 과세하는 거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세 가지, 이 3번은 지금 몇 개로 구분해야 돼? 세 개. 1주택 소유 뭐고? 비과세. 근데 무슨 주택이니까? 고가주택이니까 과세. 그래서 과세를 하려고 받는데 지금 월세를 받은 게 아니라 뭘 받았다고? 전세금을 받았다고 했잖아. 그럼 전세금은 3, 3일 때만 과세가 된다고 그랬죠? 그럼 지금 3, 3이야? 아니야? 아니요. 그러니까 이때는 과세 대상 소득이 없죠. 오케이? 예. 4번. 부부 각자가 국내와 국외 각각 한 채씩 몇 주택 갖고 있대? 2주택. 그럼 일단 얘는 비과세 대상이야? 아니야? 아니죠. 왜? 1주택 여부를 따질 때 부부는 어떻게 했어? 합산을 했죠. 그럼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 부부가 훌륭한 부부네. 자, 부부가 각자 한 채씩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어디 있고 국내, 하나는 어디 있고 국외에 있고 그 중에서 국내 주택은 뭐 하고 있고 거주하고 있고 국외 주택은 뭘 줬대? 임대 줬대. 그럼 이거 과세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거죠. 비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받았는데 연간 받은 금액이 다시 얼마 돼? 밑줄 연간 2천만 원. 그럼 다시 뭐가 되는가? 비과세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예. 자, 5번. 상업용 건물 임대했대. 여기 그리고 밑줄 임대료 외에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받은 금액 밑줄 여기까지. 이게 뭐야? 임대료 외에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 이게 뭐야? 관리비잖아, 관리비. 근데 관리비 중에서 밑줄 공공요금 납부액은 포함한다 해서 제외한다 그랬어. 제외한다고 그랬죠. 요 공공요금 납부액을 뭐하는 금액만 초과하는 금액이 과세 대상 소득이 잡히는 거고 공공요금 납부액은 돈 냈잖아. 수도료, 전기요금. 그냥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하는가? 제외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예. 그래서 30번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4회에 걸쳐서 동형 모의고사 문제 풀어봤는데 자, 1회, 2회, 3회 그리고 올해 여기 좀 일회성 문제를 빼고는 여러분 시험 대비로 꼭 좀 실전 대비로 준비해 온 거니까 좀 요약집을 통해서 정리하시고 자, 동형 모의고사 또 볼 거냐? 저는 또 보라고 말하고는 싶진 않아요. 문제는 한 번 보면 끝이야. 단 반드시 정리해야 될 거나 틀렸는데 내가 알아야 될 거 틀린 거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동형 모의고사 해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